자, 선형 변압기에서 몇 가지 조건을 가해서 좀 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상 변압기고, 우리가 일반적인 변압기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상 변압기로 모델링해서 풀어도 그 차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만들 때 우리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철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편을 갖고 여러 장 붙이게 되면 두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1차측 코일을 감게 되고요. 역시 이렇게 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측이 되고 이쪽에가 2차측이 됩니다. 주로 이제 1차측은 왼쪽에 그리고요. 2차측은 오른쪽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측과 2차측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회로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변압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1차 측에 감은 횟수가 N1이고 2차 측에서 감은 횟수가 N2라고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일을 감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일에 갖고 있는 자기 인덕턴스가 L1과 L2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는 방향에 따라서 흑점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지만 흑점은 이렇게 찍힌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인덕터가 서로 이와 같은 철심을 통해서 자속이 집중될 거니까 결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코일을 감았기 때문에 코일 자체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표시하면은 1차측 코일에 의해서 발생되는 저항 성분을 R1이라고 두고 2차측 코일에 의해서 발생되는 저항 성분을 R2라고 둔다면 왼쪽에 있는 저와 같은 변압기의 완벽한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왼쪽처럼 만들었던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로만을 갖고는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측에 흐르는 전류를 I1, 1차측에 걸리는 전압을 I2, 2차측에 흐르는 전류를 I2, 2차측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상 변압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변압기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R1과 R2가 매우 작아서 제로로 간주한다. 코일의 두께가 어느 정도 때문에 코일의 저항 성분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서 무시를 한다. 그러니까 R1하고 R2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철심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1차 측에서 발생한 자속이 밖으로 도망을 못 가고 이 철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심의 투자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속들이 밖으로 못 나가고 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성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미소하게 작아서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코일 1에서 발생된 자속이 코일 2로 다 들어가게 되고 코일 2에서 발생된 자속이 코일 1으로 다 들어가서 완전 결합이 일어난다. K는 1, 즉 완전 결합인 결합 회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감은 횟수가 워낙 커서 감는 횟수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값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L은 감은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감는 것을 워낙 많이 감아서 L1, L2, M을 다 같이 무한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덕턴스의 값이나 인덕턴스의 값 자체를 갖다가 감은 횟수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것이 워낙 많이 감아서
무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무한대라도 N1과 N2의 B는 스몰 n으로 요거는 일정합니다. 이것까지도 무한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N1도 무한대고 N2도 무한대인 만큼 많이 감았지만은 감은 횟수에다가 감은 횟수를 나누면은 스몰 n 값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때 이 n을 갖다가 우리는 건선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측의 감은 횟수와 2차 측의 감은 횟수의 B를 갖다가 우리는 건선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와 같은 변압기 회로를 갖다가 이와 같은 세 개의 조건만 만족하면은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 V1과 2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 V2,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1과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I2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면은 먼저 V1은 R1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L1에 걸리는 전압 dT분의 D L1에 dT분의 D I1 플러스 M에 dT분의 D I2 그 다음에 V2는 R2 곱하기 I2 플러스 M에 dT분의 D I1 플러스 L2의 dT분의 D I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세 가지 가정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을 쓰게 되면은 R1과 R2가 제로니까 둘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을 쓰게 되면 K가 1이라는 것은 M은 K의 루트 L1, L2인데 K가 1이니까 M을 L1과 L2의 곱으로 표현을 하겠다 하면은 V1과 V2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여기에다가 L1에 dT분의 DI1 플러스 루트 L1, L2에 dT분의 DI2가 됩니다. 그 다음에 V2는 루트 L1, L2에 dT분의 DI1 플러스 L2에 dT분의 DI2 자, 여기서 루트 I1, L1을 끄집어내요. 루트 L1을 끄집어내면은 루트 L1에 dT분의 DI1 플러스 루트 L2에 dT분의 DI2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루트 L2를 끄집어내. 그러면은 루트 L1에 dT분의 DI1 플러스 루트 L2의 dT분의 DI2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V1하고 V2를 나눠. V1에서 V2를 나누면은 루트 L2분의 L1이 됩니다. 얘하고 같은 거니까 약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 지금 요거 두 개까지만 조건만 써도 요 1번과 2번 조건만 써도 V1과 V2의 B가 1차 측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과 2차 측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가 루트 L2분의 L1인데 L2에서 결정이 돼요. L2는 2차 측 코일을 몇 번 감았냐의 제곱에 비례하고 1차 측 코일을 몇 번 감았냐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은 재질을 사용했다면 그 비례 상수까지도 같아요. 그래서 L1은 비례 상수를 A라고 두면은 N1의 제곱이 되고요. L2는 비례 상수는 같을 거니까 똑같은 재질을 써서 인덕터를 만드는 거니까 N2의 자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걸로부터 V1과 V2의 B는 바로 N2분의 N1이 됩니다.
건선비의 역수에 비례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면요. V1의 페이지와 V2의 페이지가 건선 B의 즉 상수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V1 1차 축 전압과 2차 축의 전압이 위상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같이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고요. 앰플리튜드만 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촉 V1이 만약에 10V, V1의 크기가 10이라면 n이 5다. 그러면은 V2의 크기는 5배 늘어난 크기로 바뀌게 되고 위상차는 변화가 없으니까 만약에 V1t가 10 코사인 오메가 t라면 V2t는 50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과 관계없이 V1과 V2의 B는 n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V1 이꼬르 1번식 예식만 생각하겠어요. 예식만 V1은 L1의 dt분의 d I1 플러스 루트 L1 L2의 dt분의 d I2 이것을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옮깁니다. 영역을 옮기면 V1의 페이지는 J 오메가 L1의 I1 페이지 플러스 J 오메가 루트 L1 L2의 I2의 페이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J 오메가 L1으로 양변을 나누겠어요. 그러면은 L1 플러스 루트 L1분의 L2의 I2는 J 오메가 L1분의 V1 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이 제로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L1이 무한대로 가니까. 즉 세 번째 조건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L1이 무한대로 가면은 당연히 L2도 무한대로 갈 거고 그게 완전 결합이니까 M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사실은 세 개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무한대로 간다고 두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왜? 가면 횟수의 B가 N1과 N2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L1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유효한 값이고 유한한 값이고 얘도 유한한 값이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가 제로로 갑니다. 따라서 I1과 I2를 B는 I1은 마이너스 루트 L1분의 L2의 I2가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건선 BN이 되고요. I2의 페이지가 됩니다. 이 말은 I1과 I2의 페이지는 I1은 I2의 페이지에다가 180도를 더하면 되고요. I1의 크기와 I2의 크기의 B는 여기다가 N을 곱하면 됩니다. 크기는 1차 축 전류가 1차 축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축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N배고요. 각도는 180도 차이가 난다. 라는 뜻은 여봐요. I1이 흘러 들어가면은 I2가 흘러 들어오는데 페이지가 180도 차이 난다는 것은 흘러 나간다는 뜻이죠. 페이지가 180도 차이 난다는 것은 부호 반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I1이 흘러 들어오면은 I2는 흘러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페이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있으면은 전원으로부터 변압기로 1A가 공급되고 건선비가 1대1이라면 5A가 흘러 들어갔으면은 2차 측 코일에서 부하 쪽으로도 1A가 흘러 나간다. 그래서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항상 V1과 V2의 B가 1대 N이 된다는 거고요. 즉
2차 측의 전압은 1차 측의 전압의 n배가 된다. 항상 만족하는 겁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와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n 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부호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된다는 거고, 그래서 I2는 마이너스 n분의 1 I1이 돼요. 그러면은 1차 측에서 흡수하는 복소 전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전원으로부터 1차 측, 변압기 1차 측에서 들어오는 복소 전력 S1을 구하면은 S1은 2분의 1 곱하기 V1 곱하기 V1의 페이즈, I1의 컨주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측에서 공급하는 복소 전력을 구하면요, 2분의 1 V2의 페이지에다가 마이너스 I2의 컨주게이트입니다. 왜 마이너스 I2입니까? 흡수할 때는 전류가 흘러 들어오지만은 공급하는 것은 흘러 나가는 전류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I2라 잡았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I2라고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V2가 뭐냐 하면은 V1의 n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에 여기서 페이지,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면은 V2 페이지와 V1의 페이지의 B가 n분의 1이에요. 즉, V2의 페이지는 n 곱하기 V1의 페이지니까 V2의 페이지는 n 곱하기 V1의 페이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I2의 페이지는 마이너스 1의 컨주게이트에다가 I2의 컨주게이트예요. 그렇죠? 이거는 컨주게이트 있으나 만하고 마이너스 그냥 붙으면 되고요. I2의 컨주게이트는 I2라는 것이 I2의 여기서 보면은 I2의 타임 도메인에서 I2가 마이너스 n분의 1 I1이 되는 거니까 I2의 페이지는 마이너스 n분의 1의 I1의 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n 곱하기 V1의 페이지에다가 I2가 마이너스 n분의 1 I1의 페이지를 여기다가 이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n분의 1 I1의 컨주게이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바로 S1하고 같아요. n 나오면은 약분될 거고, 그렇죠? V1 곱하기 I1의 컨주게이트 2분의 1. 네? 따라서 1차 측에서 흡수하는 복소 전력은 2차 측에서 공급하는 복소 전력. 즉, 이상적인 변압기는 전원으로부터 복소 전력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부하 쪽으로 넘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체 내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다는 거예요. 왼쪽으로부터 복소 전력을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부하 쪽으로 내보낸다.